요즘 자산관리나 투자를 위해서 가족법인을 세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.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가족법인 설립의 A부터 G까지 모든 단계를 제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가족법인을 세워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,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법인 설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각 단계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. 전체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설립 준비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 작성, 그리고 실제 실행 단계인 출자와 등기, 마무리 절차, 마지막으로 설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 바로 설립 준비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우리 회사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결정들이 여기서 이루어지죠.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바로 회사의 형태입니다. 크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. 주식회사는 이름 그대로 주식을 발행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. 반면에 유한회사는 설립이나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요. 지분도 우리 가족끼리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기가 쉬워서 보통 가족법인으로는 이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. 자, 회사 형태를 정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넣어야겠죠? 회사 이름, 즉 상호를 정하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 목적도 정해야 합니다. 그리고 본점 주소, 업종, 자본금은 얼마로 할 건지도요.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회사 이름은 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지는 않은지 중복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정관을 작성하는 건데요. 이 정관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만큼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 규칙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류죠. 이 정관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정했던 회사 이름이나 사업 목적, 주소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요. 주식을 얼마나 발행할 건지, 자본금은 얼마인지, 또 주주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핵심적인 규칙들이 모두 담기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정관을 만들면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? 하고요. 물론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긴 한데 이게 항상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. 예외가 있거든요. 바로 자본금 규모가 핵심인데요. 만약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으로 세우신다면 정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 대부분의 소규모 가족법인이 여기에 해당되겠죠? 그러니까 비용도 아끼고 절차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서류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.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회사를 탄생시키는 실행 단계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금을 넣고 법적으로 우리 회사가 존재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바로 등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. 실행 단계는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첫째, 발기인, 즉 회사를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정관을 최종 확정합니다. 임원도 이때 뽑고요. 둘째, 정해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합니다. 셋째,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을 내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서류를 챙겨서 관할 등기소에 가서 우리 회사 만들어주세요 하고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.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꼭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등록 면허세입니다. 계산은 간단해요. 자본금의 0.4%가 등록 면허세고요. 여기에 그 금액의 20%를 지방교육세로 더 내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최소 세액이라는 게 있어요. 계산한 세액이 아무리 적게 나와도 서울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회사를 만들면 최소 11만 2,500원, 그리고 그 외 지역이라면 최소 6만 7,500원은 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. 등기소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순 없겠죠? 설립 등기 신청서부터 우리가 만든 정관, 회의록,
그리고 자본금이 들어왔다는 걸 증명하는 잔고증명서까지 챙겨야 할 서류가 꽤 많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일반적인 예시고요. 회사 상황에 따라 서류가 조금씩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등기까지 마쳤습니다. 이제 다 끝난 걸까요? 아쉽지만 아직 몇 가지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. 이제 네 번째 단계인데요. 법인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은 뭐가 있는지,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전체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? 보통 넉넉하게 1주에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정관 만들고 서류 준비하는 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요. 돈 넣고 세금 내는 건 금방 끝납니다. 그리고 등기소에서 서류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몇 줄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. 등기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우리 회사 생겼어요 하고 법인 설립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.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비로소 법인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 수 있고 법인 인감증명서도 뗄 수 있게 되죠. 그리고 직원을 뽑으실 거라면 4대 보험 신고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를 밟기 전에 최종적으로 꼭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. 이걸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. 바로 이 숫자, 3배.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. 갑자기 웬 숫자냐고요? 여러분이 어디에 법인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3배라는 숫자가 초기 비용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제가 말씀드린 3배의 정체는 바로 등록면허세 중과입니다. 법률 용어라 좀 어렵게 들리죠. 쉽게 말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. 서울 전 지역이나 인천, 경기도의 수원, 성남 같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곳에 본점을 두게 되면요. 등록면허세를 다른 지역보다 무려 3배나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초기 비용을 아끼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가지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본점 주소. 과밀억제권역은 아닌지 꼭 확인해서 초기 비용을 아끼는 전략을 세우시고요. 둘째, 현물 출자. 만약 부동산 같은 현물로 자본금을 낼 생각이라면 절차가 정말 복잡하니까요. 꼭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사업 목적.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으니 정관에 사업 목적을 가능한 넓게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. 안 그러면 나중에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정관을 또 바꿔야 하거든요. 네, 지금까지 가족법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를 쭉 살펴봤습니다. 하지만 이런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? 바로 왜 이 법인을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. 여러분께서는 이 가족법인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으신가요? 이제는 그 큰 그림과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해 보실 시간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